2차 함수 마찬가지로 1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우고 올라가면서 다른 데서 이제 그 3차랑 뭐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는데 함수가 수학의 거의 7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나머지가 뭐 확통이랑 기하랑 뭐 이런 것들이라서 일단은 나중에 올라가면 2차 정도는 눈으로 푸는 거예요. 눈으로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차랑 뭐 이렇게 다른 종류의 함수들을 하려면 2차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라서 일단 거기 어디냐 2차 함수하고 이제 방부등식과의 관계니까 저기 177 페이지에 유형 10 이제 그냥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는 다르죠? 제가 2차 함수 fx 이렇게 붙이면 2차 함수의 개수가 0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2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 얘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가운데의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해서 1학기 때 배우는 이제 선대칭, 점대칭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선대칭의 이제 대표 주자가 2차 함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선대칭 함수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칭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 못 쓰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대칭성이 있는 함수들은 대칭성에 이제 초점을 맞춰줘야 돼. 얘를 어떻게 하면 저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f의 n-x가 f의 n 더하기 x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선대칭 표현이거든요. 이해를 해보자. m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 간거하고 왼쪽으로 x 간 게 함수값이 똑같대. 식을 해석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m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m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거 왼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가면 이거 대응하는 함수값이 똑같다 뭐 이런 얘기니까 여기 이제 선대칭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요 함수값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얘네 둘을 기준으로 이 내부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은 n-x가 n 플러스 x가 될 수 있느냐? 하면 x가 0이면 가능하죠? 그러면 대칭이야, 대칭.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f 2a-x가 fx 이렇게 돼 있어도 얘랑 얘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 a면 되죠? x에다 a를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런 것도 a에 대해서 대칭. 근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p가 fx 이런 거는 요 내부를 똑같이 못 만들지. x 더하기 p가 x가 될 수가 없잖아. p는 0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저런 거는 주기.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그 함수값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내부를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대칭이고 만들 수 없으면 주기다. 헷갈리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요 대칭성을 이제 보는 거예요. 대칭성은 기준이. 그럼 저 선대칭이 되는 애가 뭐냐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을 만드는 이유가 저 대칭의 선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지점이 2a분의 b 제곱
제곱을 0으로 만드는 점, 그때 남는 y값. 이게 이제 그 꼭지점인데 꼭지점의 이 x좌표가 대칭이 되는 이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나머지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2차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얘는 선대칭을 물어보는 거니까 저 대칭인 선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얘가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이 각각의 개수들이 의미하는 것도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 c는 뭐냐면 0는 거죠. x가 0일 때는 c만 딱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x가 0일 때 함수값 이게 이제 y 절편 y축을 자르는 값이다. 그러면 요거는 의미하는 게 a가 이제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지금 우리가 생긴 게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대. 1차를 배우고 2차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1차는 이렇게 직선이잖아, 직선. 근데 2차부터는 이제 직선이 아니라는 거지. 직선이 아니니까 우리 이제 함수를 크게 나누면 직선하고 간단하게 곡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직선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선을 나타내는 성질이 요 안에 있는 거 합의 함수값이 각각의 함수값의 합이랑 똑같으면 이건 이제 직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값에 실수배를 한 개, x값에 실수배를 한 개, 전체 함수값에다가 실수배 한 거랑 똑같으면 이렇게 두 개만 직선을 나타내는 성질이고 이거 제외한 나머지 다는 곡선을 나타내는 성질이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바뀌면 나머지는 다 곡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직선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배우러 가는데 그 중에 제일 단순한 2차를 이제 먼저 배우러 가는 건데 2차는 선대칭이 그래서 2차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C는 Y축을 자르는 거 A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결정하는 거. 그럼 이제 B, X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처음부터 2차를 가지 말고 1차를 가보자. 그러면 얘는 1차에서도 X절편, Y절편이죠. X가 0일 때 함수가. 그럼 1차에서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 봤더니 기울기를 의미를 해. 기울기. 얼마만큼 기울어졌느냐 뭐 이런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얘를 2차까지 이렇게 끌고 가니까 얘는 맡은 부분이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를 맡고 있고 얘는 똑같이 0에서 그 함수값을 맡고 있는데 얘는 그러면 2차에서는 1차에서는 원래 기울기를 맡고 있었는데 2차로 올라가도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미분을 배우면 나중에 얘가 C가 0일 때 함수값이고 양변을 미분을 하면 F 프라임이 2ax 더하기 b 이렇게 돼서 F 프라임 0 이렇게 되고요. 한 번을 또 미분을 하시면 2a 이렇게 돼서 얘가 2분의 두 번 미분한 0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놔둔 거는 함수값이고 미분하는 게 이제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 두 번 미분하는 거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갖는 의미가.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미분을 안 했으면 얘는 0에서 함수값, 얘는 0에서 기울기
B는 0에서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하면 여기에서 이제 ABC의 부호를 결정해라. 2차 함수에서 C는 요거 보면 되는 거니까 음수지. A는 이거 보면 되는 거니까 양수지. A는 사실 여기 보는 거예요. 오른쪽 갈 때 위로 올라가면 양수고 내려가면 음수고. 그러면 B는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접선 기울기가 음수지. 그래서 이제 ABC의 부호는 이제 결정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선대칭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를 우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하고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방정식은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그래서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인데, 그 특정한 x를 해, 근, 교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2차 함수에서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0이 되는 애들이 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2차 함수가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요 안에서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를 만드는 거는 제일 간편하게 근에 따른 말이 인수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만들으셔도 되고, 꼭지점을 이용해서 만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 A가 갖고 있는 게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제 A의 크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얘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진 거를 폭이라 그래. 폭. 나중에 포물선을 배우면 이걸 이제 통경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옛날에는 포물선 모양으로 거울을 주로 만들었어 가지고 이 거울 있으면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세로 길이 이걸 이제 통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폭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은 이제 기준이 되는 점이 되는 거고, 꼭지점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이 점을 잡아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지? 옮겨가는 거지. 얘를 자꾸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그러면 평행 이동을 하면 얘를 뭐는 안 바뀔까요? 축 바뀝니다. 그죠? 최소값 바뀝니다. 둘 다 바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벌어진 정도는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똑같겠지.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시면 이차함의 개수가 동일하고, 대칭 이동을 하시면 이차함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를 이제 집어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말이 모든 포물선은 닮음이다 뭐 그런 말이랑 똑같아. 근데 이차함 개수가 똑같으면 이동시켜서 겹쳐질 수가 있으니까 합동이고, 그 외 나머지 애들은 다 닮음이다. 닮음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잡으면 요 점 잡을 수 있고 요 점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대 이거 하고 이거 대 이거 하고 그 삼각형이 닮음이지. 그래서 이 점이 닮음의 중심이 돼요. 닮음의 중심이 있어도 닮음이 되니까 모든 삼각형은 닮음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y는 ax 제곱 어쩌고 하고, 얘네들은 두 개가 닮음인데, 닮음비가 a분의 1 대 a 플러스 1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저걸로 닮음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박수비로 나와요. 박수비. 이거는 그냥 상식. 뭐 별로 원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닮음이구나 이렇게 금방 보이는데 포물선은 닮음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 닮음이에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긴 합니다. 면접에서요. 그래서 이제 177페이지에서 이차 함수는 뭐가 선대칭이 기본이다. 선대칭.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함수를 먼저 그려놓는 거야. x축, y축 이런 거 먼저 그리지 말고 함수를 그리고 필요하면 x축, y축을 이제 찾는 거니까 각각 이제 그리려면은 제일 편한 게 완전 제곱식이 제일 편한 거고 그게 안 될 때는 근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177이 그 내용이라서 186을 봅시다. 자, 직선 y는 2x 더하기 k가 y는 x제곱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y는 2x 더하기 k 그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그래서 이제 K를 찾아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뭐 2차하고 제하고 교점인데 결국은 저 두 점의 x좌표가. 근데 직선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기울기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기울어진 정도인데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점이 알파고 요점이 베타면 요 가로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되는 거고 기울어진 정도가 얼마예요? 2죠. 2. 그러니까 여기가 2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1대 2니까 얘가 루트 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루트 2가 돼야 1대 2대 루트 5 이렇게 해서 이제 2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알려준 거야. 요거는 x제곱 빼기 2x 빼기 k는 0의 부분이니까 부분의 합이 부분의 곱이 해서 부분의 차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알파 베타 무조건 놓지 말고 2차랑 나중에 3차까지는 빨리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식으로만 하시면 나중에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그려서 문제를 파악해서 얘는 무슨 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 접근을 하는 시간을. 그래서 이제 그게 186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디냐? 저기 188에서는 자 얘는 x에다가 뭘 넣으면 0이 된대. 3하고 마이너스 5를 넣으면 0이 된대.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건 3분의 x 마이너스 2를 물어보는 거니까 안에 있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얘가 뭐 될 때 0이 되는 거지? 이 전체가 마이너스 5가 됐을 때 3이 됐을 때 0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전체. 그치? 그러면 이제 x 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그렇게 찾으시면 되니까. 원래 x 자리에 다른 게 있으면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은 2차 함수를 물어보는데 교점을 그리면 우리 이제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는데 뭐 그걸 아느냐 뭐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올 건데 함수만 바뀌어서 대부분 이제 직선이랑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2차 함수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게 이제 직선이야. mx 더하기 n. 그래서 이게 gx고 여기 fx면 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내가 얘기를 할 때는 뺀 함수가 뭐냐면 이 fx에서 gx를 이렇게 뺀 함수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야. 왜 얘네 둘을 합치면 지금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2차로 한쪽을 넘겨서 만들면 대칭이 보인다 이거지. 이 2차는 대칭 물어보려고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그림상에서 이렇게 빼보면 요거는 똑같은 값이니까 0이죠. 똑같은 값이니까 0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빼봐 이제. 요거에서 요거 빼면 위에서 아래 뺐으니까 양수. 여기에서 여기 빼면 아래에서 위에 뺐으니까 음수. 여기에서 여기 빼면 위에서 아래 뺐으니까 양수해서 저게 뺀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얘가 여기에요. 그치? 2차에서 1차 셈이 2차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리시면 이제 여기가 뭐가 돼요? 근이 돼요. 근이. 이쁜 모양이 이제 근이 돼가지고 그럼 나중에는 요 넓이가 그대로 요 넓이가 이렇게 되기도 그대로 안에 있는 거 다 쓸려서 내려온다. 그래서 내려서 푸는 거야. 내려서.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몇 개만 잡아서 그리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막 이렇게 더하는 것도 있어. 이런 것도 하나 그려볼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걸 하나 그려볼게요. 얘도 그릴 수 있고 얘도 그릴 수 있으면 더한 것도 그릴 수 있고 뺀 것도 그릴 수 있고 다 그릴 수 있다고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 얘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릴 수 있는 걸 그려. 얘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릴 수 있는 거 그려. 이제 같이 그려놓고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하는 거야. 0일 때는 얘는 값이 있는데 얘는 값이 없죠. 그죠? 그래 0일 때는 어차피 못 넣어. 분모에 있어서. 자 여기 있을 때는 요 값에다가 요 값을 더하는 거야. 얘는 이거 더하기 요거. 그럼 굉장히 커지겠지. 그럼 저 위에 있어 하여튼간. 그 다음에 요거일 때는 1 더하기 1 하니까 2 이게 이렇게 가 있고 저 뒤에서는 이거 더하기 요거 하니까 하여튼 요거보다 더 위에 있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몇 개 좀 잡아서. 그럼 얘도 원점 대칭이고 얘도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서도 어이구 씨 어떻게 그려야 되니 얘는. 얘도 이렇게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야. 여기서 여기 빼면 양수니까 위에다 찍고 여기서 여기 빼면 음수니까 아래다 찍고 여기서 여기 빼면 양수니까 위에다 찍고 얘는 0 빼기 0, 0 빼기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근이 되고. 그래서 저렇게 내려 그리실 수만 있으면 웬만한 거는 내려 그리면 장점이 뭐냐면 이 점에서 근을 만들 수 있어요. 근은 특별한 성질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수투에서도 많이 쓸 거야. 그래서 2차는 대부분 계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성질이 이미 대부분 다 밝혀져 있어서 일단 내려서 이렇게 대칭성을 일단 써보래. 그래가지고 194 2차 함수의 그래프가 a의 값에 관계없이 얘랑 접할 때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a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3a 빼기 1이 mx 더하기 n하고 접한다. 이 말이 중근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다 세 개 똑같은 말이죠? 판별식이 옵니다. 뭐 여기 다 같은 말을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한쪽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빼기 2a 더하기 m의 x a제곱 더하기 3a 빼기 1 빼기 n은 0. 자, x에 대한 2차로 봤어. 그럼 접한다 라는 거니까 중근을 써야 되죠. 그럼 중근을 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4a 제곱 4a 제곱 날아가고 4am m제곱 12a 더하기 4 더하기 4n이 0. a에 상관없이 라고 했으니까 a로 묶으면 4m 빼기 12 m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n. a에 상관없어야 되니까 얘 0 되면 되는 거죠. 그때 나머지도 0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이 3이고 n이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그래서 그 직선이 3x 빼기 4분의 1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넘겨보면 2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 이런 거 풀 때는 A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A로 생각을 먼저 하잖아, 그치? A에 관계없이. 그래서 얘를 A에 관한 걸로 일단 정리를 또 해봤어. 저기서 2차가 X도 있고 A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A로 정리를 하면 A시고, 그 다음에 A로 묶어서 3 빼기 2x A 없는 애들이 x제곱 빼기 mx 빼기 1 빼기 n은 0. 이렇게 저쪽은 x로 묶었고요, 이번에는 a로 묶었습니다. a로. 자, 그러면 a에 관계없이 얘가 이제 접하는 직선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얘가 뭐의 제곱 뭐 이런 형태의 꼴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쓰면, a에 관한 판별식을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 되는 걸 찾아요. 요걸 이제 판별식을 이제 생각을 하면 4x 제곱 4x 제곱 없어지죠. 마이너스 12x 더하기 4n, 그 다음에 9에서 4 더하니까 13 더하기 4n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찾으시면 m이 3이고 n이 마이너스 4분의 13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A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X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둘 다 똑같은데, X로 정리하시면 이만큼 써야 되는 거지. 나중에 또 이 나누는 과정을 찾아야 되니까 A로 정리하시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식인데 뭘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한 줄이 줄느냐 안 줄느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자꾸 내려서 그려보시고, 근데 그렇게 내려서 그리는 거 한두 개를 연습을 해봐야지. 그 다음에 이쪽이 방정식에서는 이 함수랑 연관시킨 게 그나마 제일 까다롭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모의고사 1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이쪽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냐? 그다음에 저기 이제 한 개를 더 볼게. 저기 206. 자, 이거는 이제 범위. 우리가 웬만하면은 딱 보자마자 바로 그래프 그리는 게 좋은데, 근데 꼭 그려야 될 때는 언제 꼭 그려야 되냐면 실근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볼 때, 개수, 실근이 있냐 없냐, 실근이 존재할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거의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개수일 때는 그 교점이 개수가 되는 거라서.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206번이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x만 있으니까 얘는 놔두고, 그 다음에 한쪽 넘기면 여기는 m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모르는 걸 섞어 놓으면 명확하게 안 그려지잖아. 그래서 한쪽은 확실하게 아는 거, 한쪽은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쪽은 정해진 걸로 해서 고정을 시키시고, 이쪽은 움직여가면서 두 개가 같아지는 애를 찾는다. 둘 다 움직이면 힘드니까 하나라도 멈춰놓자 뭐 이런 얘기지. 그리고 뭐 사냥 이런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몰래 숨어 있다가 얘가 와서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쏘잖아요. 움직일 때는 맞추기 힘드니까. 얘를 그리면 이 안에 거 그리시면 이렇게 생겼죠.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그러니까 최고차원 계수 가지고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만 먼저 결정을 하고, 저 안에가 0 되는 게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절대값은 이 0보다 절대값의 의미가 거리야, 거리. 거리니까 당연히 0보다 아래에 있는 게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꺾은 거야. 그럼 얘는 원래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고, 얘는 꺾었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2차가 그냥 단독으로는 쉬워서 구간을 자르거나 절대값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그나마 조금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 206번이. 자, 그래서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는 2,0을 지나는 직선인지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저 m이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지, 기울기.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실근이 4개가 돼야 된대. 4개가. 그래서 4개가 되려면 일단 기준을 잡으면 이때는 0이죠. m이 2개밖에 없네. 이때는 m이 뭔지 모르겠지만 3개가 되네. 그럼 이 사이가 4개가 되는 거지. 일단 경계를 잡으면 그 안에 있는 게 4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2개, 3개 되니까 4개 되는 거는 저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미리 구해놨으니까 얘만 잡으면 되는 거지. 얘는 여기가 어떻게 된대? 접하는데. 접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하고 mx 빼기 2에 가고 x제곱 얘가 접한대.
접한다 중분 판별식은 0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이제 0이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m을 찾으면 인수분해가 아니면 근해 공식 쓰면 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16 빼기 4 이렇게 돼서 하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루트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4 빼기 2루트 3이래. 왜 두 개가 나와요? 라고 하면 하나는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하나는 여기서 나오고요.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나와요. 여기 접할 때 밑에서 접할 때. 근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지? 그 중에 작은 거 찾아야지. 큰 거 찾아야지. 큰 거. 그래서 요 놈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루트 3이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4 더하기 2루트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요게 1학년 거에서는 중간고사 정도나 이런 거 보실 때 일반고에서는 제일 어렵게 나오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과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m의 범위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해서 착착착착착착착 다 나눠가지고 이제 쓰면은 되는 거 조금 더 복잡한 거고 이 거는 이제 하나만 만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213. 이런 거는 앞으로도 뒤로 가서 계속 쓰는 애들이라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거리가 최소가 되는 애를 찾아라. 이게 2차, 얘가 직선. 만나면은 거리가 0이 되니까 만나지는 않아야지 이제 거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거는 최단 거리죠. 최단 거리. 암묵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눈으로 보시면 여기를 찾으면 제일 짧은 거리인 것 같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저기를 찾아야 되는데 뭐를 이제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 요 직선까지 거리니까 직선을 갖고 있는 게 또 기울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이렇게 이제 시키시면 그죠? 평행 이동을 시키면 요점을 찾기만 하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이제 이런 거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찾아볼까? 요걸 찾아보려면 요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면은 1이죠. 1. 여기 이제 x-9. 얘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5. 요걸 찾을 거야. 그럼 얘랑 얘랑은 평행하니까 얘가 y는 x 하고 여기까지는 똑같고 뒤에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래서 얘랑 얘랑 서로 같다고 두시면 접한다, 그지? 접한다 중근 완전제곱식. K가 1이죠. K가 1. 그래서 요 직선이 y는 x 더하기 1. 그러면 x 더하기 1이면 이게 x-2의 제곱이지? 여기가 2,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3. 이렇게 해서 이제 점을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그냥 그거 쓰시면 돼. 도형의 방정식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림 그려놓고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거기 어디지? 수선의 발 이런 거 찾을 수는 없잖아 지금. 219까지는 그 다음에 221은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 원래 뭐 신축 면적 이런 거 보실 때 문제라서 좀 귀찮아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저기 220번을 하나 볼게요. 220번. 좌표 평면 위에 그림과 같이 9개의 점이 있대. 9개의 점이 있는데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이제 점이 이렇게 9개 있는데 우리 2차기 때문에 직선은 아니죠? 직선은 보면은 여기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x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만 있어야지 함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함수라고 안 부르잖아. x값 하나에 y값이 2개 나오니까.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함수라고는 안 불러요. 그죠? 이런 거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니까 함수라고 부르고.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 요 라인에서는 요거 세 개 중에 한 개만 돼야 돼. 동시에 두 개가 나오거나 이러면 함수가 아니니까.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요거 중에 하나만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요거 중에 하나만 돼야 돼. 그래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일단 함수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중에 2차를 찾으래잖아. 그러면 2차가 안 되는 거를 빼면 되죠. 2차가 안 되는 게 직선 되는 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골라서 직선 되는 게 하나, 둘, 셋. 얘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 그죠? 둘. 더 있니? 하나씩 골라가지고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 5개만 빼면 되나? 세 점이 있으면 2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가 안 되는 애만 빼시면 돼. 왜 2차를 만들 수 있어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미지수가 3개니까 책 3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 근데 그 중에 2차가 안 되는 애들은 2차 이하인 애들, 직선되는 거, 상수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빼주시면 나머지는 다 2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함수가 되려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 뭐 이렇게 이제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유형 11이 이제 2차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2차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이제 한 개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최대 최소값을 한 개만 물어봤을 때는 어차피 얘가 이렇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최대 최소값을 둘 다 동시에 물어봤을 때는 범위가 있어야 돼요. 범위가.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면은 요값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봐서 이게 제일 작죠? 이게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이렇게 이제 동시에 찾으려면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꼭지점만 찾으시면 웬만하면 후딱후딱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뒤에 뭐 미분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별거 아닌 게 되는데 1학년 때는 요 방법으로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정도만 잘 기억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222번이 실수 xy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y제곱 더하기 4x의 최대체소를 찾아라. 자, y제곱 더하기 4x니까 최대체소를 찾으라는데 지금 그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린다 이거지. 그래서 한 문자로 만들어 보자. 한 문자가 아니라면은 뭐 최소값 그러면 y는 0이면 되는 거고 x는 뭐 다른 값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알려준 게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 8일 때 y제곱 더하기 4x의 최대하고 최소하고 둘 다 구하래. 둘 다 구해야 되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범위 아셔야 되는 거죠. 범위.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그럼 어디서 찾을 거냐를 해봤더니 얘를 일단 한 문자로 만들어야 돼. 이 나중에 미분하면 무조건 최대 최소를 다 찾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미분에서는 한 문자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1학년 때도 한 문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얘를 y로 표현하기는 불편하죠? x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y제곱이 8-2x 제곱인데,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이 되니까 한 문자로 만들어져서 이제 2차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최대 최소를 동시에 구하려고 하면 범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안 쓴 조건이 뭐냐를 봤더니 실수 xy에 대하여. 그러면 얘가 실수 제곱이죠? 실수 제곱은 0 이상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놓고 보면 x 제곱이 4이야. 그래서 x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렇게 돼야 y도 실수가 되고 x도 실수가 된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면 x-1의 제곱 더하기 10인데 양 끝값하고 꼭지점 세 가지를 이제 비교하면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8,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8, 1을 집어넣으면 10, 최대, 최소 뭐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된대요. 뭐 그림 그려도 되고, 얘 이렇게 생겼지? 자, 그럼 2는 여기 있겠지? 마이너스 2는 좀 더 멀리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 1일 때가 최대 뭐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 찾는 거하고 범위만 잘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거기 뭐였지? 그래서 아까 내려 그리는 거하고 최대 최소하고 요거는 불분구를 해봐. 불분구. 그러면 직선부터 거리 이렇게 해서 2, 3, 8. 아, 네.
2차가 안 되면 당연히 3차도 안 되는 거고 뭐도 안 돼. 그러니까 2차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2차 방정식도 3차, 4차 이렇게 되는 것도 2차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손으로 풀었으니까 나중에 나머지 함수들도 막 더 많이 올라가는 것도 일단 2차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원래 수학 상하를 되게 많이 해놓고 원래 선행을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푼 것도 풀고 푼 것도 풀고 그래. 그 남겨놓지 말고. 네. 왜냐면은 1학년 때는 약간 중성경식 문제 심화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문제들도 꽤 있어요. 1학년 때는 아까 뭐 그런 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1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처음 보자마자 누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건 경험이 필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응용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 개념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 경험이 필요한 문제도 있는데 요 책은 경험이 필요한 문제들도 꽤 많이 집어넣어놔서 그거는 풀어보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최대한 기억할 걸 줄이려고 하는 거지만 동현? 고? 서울? 네네. 그러세요. 다음 주까지 하면 방정식은 끝나겠다. 부등식은 금방 끝나니까.